에어로솔은 공기 중에 부여하는 매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이며 공기가 흐르면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에어로솔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확산과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12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 화장실 공기 배기관을 통해 전파가 일어났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은 3층에 거주하고 다른 사람은 13층에 거주한 상태에서 전염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방역당국은 에어로솔에 의한 감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콩 방역 전문가인 짱지안 씨는 에어로솔은 환자가 인공호흡기로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습니다. 에어로솔 내 바이러스는 기도로 배설되는 비말 속 바이러스보다 적습니다. 동시에 공기온도, 햇빛 및 공기 흐름과 같은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에어로솔 바이러스는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에어로솔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그는 이론상 바이러스 함유 에어로솔이 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서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더라도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 치료는 비말 전염 및 접촉 전염에 대한 예방 조치가 우선 기본이며 격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환기 등의 조치는 비말 전염과 에어로솔 감염이 동일합니다. 에어로솔은 공기 중에 현탁될 수 있는 매우 작은 방울 또는 고체 입자입니다. 입자상 물질을 부유 입자라고 하며 입자 크기는 대부분 0.01에서 10 마이크론입니다. 에어로솔은 입자가 작을수록 규례에 대한 점성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 시 발생하는 비말 중 큰 비말은 미국 MIT 물리학자의 리디아 브루이바의 교수에 의하면 6에서 8m 이동할 수 있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작은 입자들은 큰 입자들보다 오히려 200배 이상 멀리 날아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작은 비말은 점성 효과가 강해 공기 중의 먼지인 고체나 액체의 미세 입자들과 결합하여 에어로솔을 형성합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큰 물방울에 비해 잘 가라앉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환기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솔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머무르며 먼 거리로 퍼집니다. 그래서 감염원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주요 목적은 이 작은 물방울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말의 전달은 감염성 병원체를 운반하는 호흡기 비말의 전달 프로세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염성 개인이 호흡기에서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감염이 짧은 거리 내에 수용자의 민감한 감속 높은 점막 표면인 주로 코 점막, 눈의 결막 및 구강으로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에어로솔 전송은 특정 고농도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에어로솔 입자는 너무 가벼우며 주로 높은 고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제안한 에어로솔 전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단지 감염률이 높은 고농도의 바이러스 에어로솔이 점막을 통해 인체에 들어갈 때만 감염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우려용 마스크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에어로솔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간호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정밀 마스크와 감염 보호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감염 형태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호흡기 비말 전염과 접촉 전송과 같은 다른 경로의 전송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은 손의 터치를 통해 전달되어 바이러스가 눈, 코 및 입에 들어가게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손을 자주 씻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밀폐된 환경 하에서는 에어로솔 전송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함유 에어로솔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기순환이 악화되고 에어로솔이 오래 머무를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무실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에 앉아 작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위해 창을 열어 공기가 효과적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냉방 및 하수도 시스템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전체 공기 시스템의 중앙 에어컨은 공기교차 흐름을 만들고 다른 방에서 순환하여 교차 오염을 쉽게 유발합니다. 또한 환기를 위해 팬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환기를 위해 창을 여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를 하고 소독과 위생점검을 하고 가족의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에서 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적으로 다른 가족원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감염 전문가 홍타오는 소홀하기 쉬운 것 중 중요한 하나는 남자들이 소변을 서서 볼 때나 변기의 물을 내릴 때에는 물방울이 튀어 소변 속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튀어 주변의 공기나 화장실 바닥을 오염시킬 수도 있으므로 앉아서 소변을 보거나 꼭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 변기를 비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전송 경로는 여전히 공기방울과 접촉 전송이며 에어로졸과 대변의 전송 경로는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는 확인된 사례와 밀접한 접촉을 하여 일어나고 이는 비말 전송 및 접촉 전송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있는 실내에서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자주 열어놓아야 합니다. 야외 공원 같은 개방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빨리 희석되고 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실외에서 환자가 없는 경우 에어로솔 전파에 의한 감염 확률은 매우 작으며 복권 당첨 확률과 같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 흡입한 바이러스 양은 충분하지 않아 감염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